여러분들은 보험 만기가 100세이신가요? 아니면 110세이신가요? 아니면 종신형이신가요? 혹시 여기에 해당하신다면 보험 가입 잘못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 전문가 보험 조각가입니다. 오늘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우리 인생에서 절대 없어서는 안 될 핵심 보험 3가지를 꼭 집어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불안한 마음에 이것저것 보험을 많이 가입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장담컨대 우리 삶에 정말 필요한 보험은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딱 3가지만 제대로 들고 있어도 웬만한 위기는 다 넘어갈 수 있거든요. 이것만 확실하게 챙겨두셔도 보험 걱정은 졸업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상황을 제가 현장에서 많이 목격을 하는데, 보험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상품이다 보니까 잘 모른다는 이유로 그냥 믿고 맡기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옆집 친한 누나니까, 혹은 고등학교 동창이니까, 아니면 우리 이모가 하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얼굴만 보고 가입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 소중한 돈이 매달 빠져나가는데 상품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얼굴만 보고 덜컥 계약서를 써버리는 분들을 보면 제 마음이 다 쓰린데요. 지인이라고 해서 내 인생을 끝까지 다 책임져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는 남의 말만 듣고 가입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한 집에서 매달 보험료 30만 원, 50만 원, 심지어 100만 원 넘게 꼬박꼬박 내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막상 진짜 큰 병에 걸리거나 몸이 아파서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보니까 내가 낸 돈에 비해서 받을 수 있는 보장이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대반이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그 이유를 뜯어보면 참 기가 막힌데, 분명히 암이나 뇌졸중이 걸리면 다 준다고 해서 가입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중대한 질병일 때만 까다롭게 지급하는 CI 보험인 경우가 수두룩했고요. 나는 살아있을 때 병원비 쓰려고 가입을 했는데 내가 세상을 떠나야만 가족들한테 나오는 종신보험을 주력으로 들고 계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노후 자금 모으는 저축인 줄 알고 덜컥 가입을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수수료 떼어가는 유니버셜 보험이었던 적도 허다하거든요. 사실 예전에는 지금처럼 정보가 많지 않다 보니까 주변 사람 말만 믿고 가입을 했던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요? 손가락 몇 번만 움직이면 정보가 쏟아지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잘 모르고 해지했다가 또 새로 가입을 하고 다시 손해보고 해지하는 이 지긋지긋한 돈 낭비를 반복하시면 안 되겠죠. 보험을 가입하면서 나중에 이걸로 돈을 벌어야지, 재테크 수단으로 쏠쏠하겠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봤는데, 근데 제가 이 바닥에서 본부장이 될 때까지 수많은 케이스를 봤지만 보험을 가입해서 부자 됐다는 분들, 저는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보험은요, 저축 아니고요, 투자 아니고요, 재테크 절대 아닙니다. 그냥 매달 나가는 생돈, 즉 소비이자 지출로 보셔야 됩니다. 휴대폰 요금 이번 달 10만 원 냈다고 해서 나중에 돌려받아야지 하는 분들은 없죠. 똑같습니다. 보험사도 이윤을 남겨야 하죠. 기업이니까요.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요. 건물 임대료 내야 하고요. 고객들한테 다 퍼주기만 하면은 회사가 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똑똑하게 딱 필요한 만큼만 최소한으로 핵심만 가져가서 우리 인생에 닥칠 진짜 위험한 순간들만 방어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핵심은 바로 현명한 소비자가 되자는 건데요. 요즘 보험 하나 없는 분 찾기가 더 힘들 정도로 다들 몇 개씩은 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내가 이걸 왜 들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죠. 인생 살면서 우리가 피하고 싶은 리스크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암이나 뇌질환, 심장질환처럼 큰 병에 걸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몸을 크게 다치는 경우입니다. 또 세 번째는 너무 빨리 세상을 떠나는 거랑 반대로 너무 오래 사는 것도 리스크겠죠. 오래 사는 리스크는 연금을 개별적으로 알아서 준비하시면 되고요. 혹은 국민연금에 추가 납입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ETF, 주식,
이렇게 자산을 불리고 연금 대신 배당금을 받으셔도 되고 부동산으로 매달 월세 받아도 되고 주택연금을 받으셔도 되고 뭐 오래 사는 부분은 대체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으로는 병원비, 생활비, 크게 다치거나 아파서 오는 소득 상실 리스크, 일찍 죽어서 발생하는 재정적 리스크 이 정도만 대비하시면 되겠고요. 이거 외엔 크게 필요가 없고요. 그럼 보험으로 어떻게 대비를 하느냐? 가장 먼저 챙겨야 할 1순위 보험에 대해서 아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병원 문턱만 넘었다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셔야 하는 게 바로 실비보험이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아파서 병원 갔을 때 내는 병원비 아주 큰 부분을 대신 내주는 녀석이라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몸이 안 좋아서 입원을 하거나 큰 수술을 받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발생하는 비용은 물론이고 처방전 들고 가서 사는 약값까지 싹 다 포함이 됩니다. 뭐 어디 그뿐인가요? 요즘 현대인들이 달고 사는 거북목 때문에 받는 뭐 도수치료나 물리치료 비용도 챙겨주고요. 큼지막한 장비 써서 찍는 뭐 MRI, CT, 촬영비 그리고 비싼 주사료까지 정말 보장해주는 범위가 보험 중에 가장 넓거든요. 그런데 제가 상담을 해보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이 실비보험이 정확히 어디까지 해주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태반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안한 마음에 이것저것 불필요 특약들을 잔뜩 넣어서 보험료만 왕창 내고 계시는 분들 많은데요. 실비보험의 보장 범위는 간단합니다. 다들 병원 다녀오셔서 보험금 청구 한두 번씩은 해보셨을 텐데 그때 받는 종이 뭉치들 있죠. 진료비 영수증을 딱 펼쳐보면 사실 뭐가 뭔지 눈에 잘 안 들어올 겁니다. 거기 보면은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가 보이실 건데 바로 급여랑 비급여 항목이고요. 우선 급여라는 녀석을 보면 공단 부담금이라는 항목이 적혀 있거든요. 이건 우리나라가 의료복지가 워낙 잘 되어 있다 보니까 국민건강보험 혜택 받는 분들이라면 나라에서 대신 척척 내주는 아주 고마운 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우리가 진짜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직접 지불해야 하는 돈입니다. 영수증에서 급여 파트의 본인 부담금이랑 전액 본인 부담금, 그리고 비급여 쪽의 선택 진료 항목이나 그 외 자잘한 비용들을 합친 게 결국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는 총액이거든요. 병원비가 총 955만 원 나왔는데 나라에서 665만 원을 내줬고 그럼 남은 290만 원만 내가 지출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바로 실비보험의 진가가 나타나는 거고요. 우리가 실제로 낸 그 290만 원이라는 돈을 보험사가 다시 돌려주는 구조거든요. 물론 여러분이 보험을 언제 준비하셨냐에 따라서 돌려받는 비율이 조금씩 다르지만 1세대는 290만 원, 2세대는 261만 원, 3세대는 250만 원, 4세대는 226만 원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실비는 상식적으로 치료 목적이 아닌 것들을 제외한 질병 치료, 상해 치료면 대부분의 병원 치료비로 나가는 걸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실비보험이란 녀석이고요. 이렇게 들으니까 영수증 보는 법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내가 낸 돈이 실비로 얼마나 돌아올지 미리 계산해보는 재미도 있으니까 다음번에는 병원 가시면 영수증 버리지 마시고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점이 실비보험은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가 200만 원이 있습니다. 치료비를 만약에 5천만 원을 썼어요. 그럼 4세대 실비 기준으로 급여 쪽 80% 보장 가능하니까 4천만 원을 돌려받으셔야 하는데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가 200이니까 4천만 원을 실비에서 받는 게 아니고요. 4,800만 원을 실비에서 받습니다. 아무리 병원비를 많이 썼어도 상관없고요. 2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은 이렇게 실비로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부담하는 금액은 연간 200만 원이 최대인 거죠. 비급여로 5천 썼다면 4세대 실비 기준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가 없기 때문에 70%의 3,500만 원을 돌려받고요. 그럼 1,500만 원이 자기부담금이 되는 거라서 이렇게 내가 내야 하는 비용들이 있으니까 3대 진단비 종합보험 같은 걸로 커버를 해주셔야 되고요. 결론적으로 실비가 있다면 치료비의 대부분을 커버 가능하기 때문에 걱정을 덜어낼 수 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고요. 재난적인 수준으로 병원비를 쓰셨어도 산정특례제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본인 부담 상한 제도, 본인 부담금, 환급금 제도 등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대한민국은 의료 제도가 정말 잘 되어 있어서 부담을 크게 좀 덜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계약 해당일로부터 매년 질병급여가 5천만 원, 질병 비급여도 5천만 원, 상해 급여 5천만 원, 상해 비급여 5천만 원, 통원도 뭐 하루당 질병급여 20, 질병 비급여 20, 또 상해 급여 20, 상해 비급여 20 이렇게 한도가 또 매년 리셋까지 다 가능하고요. 맥시멈으로 한도를 다 쓰시는 분들은 제가 아직 본 적은 없지만 만약 쓴다라고 해도요. 리셋까지 되니까 올해도 1억 쓰시고 내년도 1억 쓰시고 내후년도 1억 쓰시고 이런 식으로 내 자기 부담금 빼고 다 돌려주고 계속 쓸 수 있으니까 실비보험은 꼭 있어야 하는 필수 보험인 거죠. 그렇다고 보험료가 비싸냐? 그건 아닙니다. 40세까지 1, 2만 원대 수준이고요. 60세까지도 3만 원대 수준이라서 부담 없는 금액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필수 보험은요. 3대 진단비 보험인데요. 3대 진단비란 암, 뇌, 심장질환 같은 큰 질병을 말하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중대 질병에 속하다 보니까 단순 진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을 못하게 될 수도 있어서 소득 상실 리스크가 생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10대 사망 원인을 살펴보면 암,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이 상위권에 있죠. 폐렴은 실비로 처리하면 되지만 암, 뇌, 심장질환은 간병도 하고 음식도 좋은 거 먹어야 하고 좋은 약물도 써야 하고 집 대출금에 차 할부금에 자녀 양육비에 기타 고정 지출비까지 생각하면 치료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대 진단비가 보험 중 핵심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나는 가성비로 핵심만 챙기겠다. 그럼 실비에다가 3대 진단비 이렇게만 준비하시면 끝입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 욕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치아보험, 입원비, 상해보험, 종신보험, 치매, CI보험, 변액보험, 유니버셜 보험 등등 몇십만 원씩 보험에 지출을 하시는 건데요. 근데 저 같은 보험 전문가일수록 보험은 두세 개 정도이고 정말 많이 가입을 해야 4개에서 5개입니다. 그런데 다들 실비보험의 가치와 보장 범위를 모르고 핵심을 놓치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가입을 하시게 되는 거라서 보험은 전문가일수록 적게 가입하고 보험을 모를수록 많이 가입한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보험은 저축 재테크가 아니거든요. 소비 지출일 뿐입니다. 그럼 3대 진단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3대 진단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암인데 암은 약관상 일반암 진단비, 유사암 진단비, 고해감 진단비, 소해감 진단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식도암, 췌장암, 백혈병 같은 고해감과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 같은 소해감인데 이 부분들이 전부 일반암 진단비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해감 특약이다, 폐암 특약이다 그런 자잘한 특약들 가입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유사암은 갑기 경제 4가지 유사암이 있는데 이건 일반암에서 보장을 못 받습니다. 유사암으로만 보장 받을 수 있고 일반암에 20%밖에 가입을 못 하는데요. 그러니까 유사암은 최대 한도로 가입을 하시면 되고 그 외 암 관련으로 뭐 암 통원, 암 입원, 재진단암, 암 수술, 항암 치료, 암 치료 등등 참 많죠. 하지만 이런 것들 다 필요가 없고요. 이 중에서 딱 필요한 건 암 치료비 특약뿐입니다.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암으로 인한 입원은 평균적으로 7.1일밖에 안 되고요. 통원 일수도 7.5일밖에 안 됩니다. 다들 여쭤보면 암 걸리면 6개월, 1년 내내 입원하고 통원하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옛날 얘기고요. 통계로 보시다시피 요즘은 입원과 통원 기간이 짧죠. 만약에 입원 및 통원을 하셔도 실비에서도 어차피 충분히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암 입원, 암 통원 등은 불필요하고요. 암 수술의 경우 14,856건인데에 반해 항암 치료는 21만 건 이상, 방사선 치료는 9만 건 이상입니다. 그런데 보험료는 보시다시피 암 진단비가 더 저렴하고 암 수술비가 비싼 아이러니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런 자잘한 특약 가입하지 마시고요. 암 치료비 특약이 중요한 게 30세인 사람이 암에 걸리게 되면 기대 여명 동안 암으로 인해 지출하게 될 총 진료비는 약 1억
1142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암 진단비로만 전부 준비하기에는 사실상 부담스러운 게 현실이고요. 암 치료비 태각은 암 수술도 보장하고요. 방사선 치료도 보장하고요. 항암 약물도 보장하고요. 중환자실 가셔도 보장합니다.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각 카테고리별로 연간 1회 안으로 보장하고 90세, 100세까지 쭉 사용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그래서 장기적인 치료를 하게 되더라도 부담이 덜하고 암으로 인해 생애 의료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암 진단비, 유사암 진단비, 암 치료비 이렇게 하시면은 암에 대한 대비가 탄탄해지니까 꼭 체크를 해 두시고요. 그럼 이번엔 3대 진단비 중에서 중요한 암을 알아봤으니까 뇌와 심장 쪽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뇌와 심장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먼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요. 먼저 고혈압은 환자 수가 760만 명이 넘어가고요. 30대까지는 환자 수가 적은데 40대 때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환자 수가 올라가는 모습이죠. 다음 당뇨병의 경우는 환자 수가 396만 명이 넘어가고 마찬가지로 40대 때부터는 환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고지혈증의 경우는 환자 수가 320만 명이 넘어가고요. 이 숫자들이 무엇을 뜻하는 거냐? 먼저 당뇨부터 살펴보면요. 합병증으로 망막병증, 신경병증, 신장병증, 동맥경화로 인한 뇌졸중, 협심증, 심근경색이 올 수 있고요. 고지혈증으로 인해서 죽상동맥경화증이 올 수 있고 이로 인해서 혈관이 좁아져서 관상동맥 질환인 협심증, 심근경색, 뇌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고혈압의 경우는 합병증으로 뇌졸중이 올 수 있고 심근경색, 협심증, 심부전, 고혈압성 망막증이 올 수 있고요. 내가 이미 고혈압, 당뇨, 고지혈이 있거나 혹은 위험 상태거나 혹은 가족력에 있거나 혹은 내 식습관이 이미 그렇거나 한다면은 뇌질환, 심장질환 등의 혈관계 질환, 합병증은 더더욱 잘 대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대비를 하느냐일 텐데 먼저 뇌질환은요. 뇌혈관, 뇌졸중, 뇌출혈, 진단비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우선 가장 좁은 범위인 뇌출혈부터 보겠습니다. 이건 전체 환자 중에서 고작 8.1%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러니까 만약 내가 뇌출혈 진단비만 딱 들고 있다. 그럼 나머지 91.9% 확률로 발생하는 다른 뇌 질환들은 보장을 아예 못 받는다는 소리죠. 이거는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다음은 뇌졸중인데 여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뇌경색이 포함이 됩니다.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뇌경색 환자 비중이 되게 높거든요. 전체의 40%가 넘어가니까 그래서 뇌졸중까지는 준비를 해야 그나마 절반 이상의 확률을 챙겨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저희가 진짜 추천하는 거는 바로 뇌혈관 질환 진단비입니다. 이건 앞에서 말한 것들을 싹 다 포함해서 기타 뇌혈관 장애나 후유증까지 100% 다 커버를 해주고요. 수치를 보면 기타 뇌혈관 질환 환자도 거의 30%에 육박합니다. 뇌졸중 퇴각만 믿고 있다가 이런 질환 걸리면은 돈 한 푼도 못 받고 눈물 흘리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현재 많은 가입자가 유지 중인 심장 관련 특약의 가장 큰 맹점은 보장 범위의 협소함입니다. 통계 자료를 분석해 보면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비에만 의존할 경우 실제 심장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 중 단 8% 내외의 케이스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하고요. 나머지 92% 이상에 달하는 대다수의 환자는 보험금을 청구하더라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범위를 한 단계 넓힌 허혈성 심장질환 담보 역시 한계는 존재하고요. 협심증을 포함하고 있어서 전체 질환의 약 56.4% 수준까지 커버리지가 확장되지만 여전히 절반 가까운 사각지대는 존재하죠. 그러나 저희는 허혈심장까지만 준비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부정맥, 심부전 등을 대비 가능한 특약들의 가성비가 워낙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성비만 본다면 허혈성 심장까지만 준비를 하시고 가족력에 있어서 걱정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심혈관 진단비를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3대 진단비인 암과 뇌 심장질환에 대한 핵심 보장 자산을 구축하셨다면 기본적인 방어 체계는 완성하신 셈이고요. 암 진단비와 항암 치료비 그리고 뇌혈관과
허혈성 진단비를 우선순위에 두고 준비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선택이죠. 만약 보험료 지출을 최소화하면서 실속을 챙기고 싶다면 딱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셔도 충분하고요. 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예산의 여유가 있고 보장의 밀도를 높이고 싶은 분들이라면 수술비 담보와 일상생활 배상 책임 같은 가성비 특약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사실 수술비는 이미 가입하신 실비보험에서도 일정 부분 보상 가능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보험조각과 같은 전문가들이 수술비를 별도로 추가하라고 권장하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젊은 분들은 지출이 그렇게 크지 않지만 1세대, 2세대 실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60대, 70대의 실비 보험료에만 20만원, 60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내야 할 수 있고요. 실비보험 특성상 1년, 3년, 5년 단위로 계속 갱신이 돼서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보험료로 올라갈 수 있는데 이러한 실비보험을 80세, 90세 노후까지 쭉 가져간다는 건 사실상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다 보니 통계로도 70세부터는 실비 유지율이 30%도 안 되고 80세부터는 1.1%밖에 안 된다고 검증이 되어 있죠. 그럼 70대, 80대가 되어도 실비보험의 공백을 메꿀 수 있는 보험이 무엇이냐? 수술비 보험입니다. 아무리 좋은 1세대 실비보험이어도 결국 노후에는 너무 비싸서 유지를 못하다 보니까 70%, 80% 보장받는 4세대 실비, 5세대 실비로 전환해서 자기 부담금을 내야 할 거고요. 미래의 실비는 어떻게 더 안 좋아질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실비보험의 단점인 갱신형이라는 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게 20년 내고 90세,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비갱신형 수술비입니다. 또한 50대, 60대, 70대는 보시다시피 수술의 중요성이 더더욱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럼 수술비라고 해서 다 좋은 거냐? 아닙니다. 수술비를 구성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는 단연 1, 5종 수술비고요. 이 담보의 가장 큰 장점은 급여와 비급여 항목을 가리지 않고 폭넓게 보장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급여 코드가 비급여로 전환되거나 그 반대의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보장 체계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직접 부위를 절개하는 관열 수술은 물론 내시경이나 카테터 같은 비관열 수술까지 모두 포괄해서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만 부합한다면 최신 신의료 기술까지 반영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고요. 반면 최근 출시되는 1에서 7종이나 1에서 8종 방식의 수술비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장 공백이 치명적이고요. 예를 들어서 다빈치 로봇 암 수술이나 자궁, 하이프 수술, 마모톰 수술 같은 이런 고가의 비급여 치료를 받을 때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이는 약관에 명시된 특정 수술 코드를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인데 만약 급여였던 항목이 비급여로 바뀌거나 약관에 없는 새로운 수술법이 등장하면 보장 범위에서 완전히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위 엔대 질병 수술비라 불리는 담보들 역시 한계가 명확하고요. 대다수의 엔대 수술비는 암에 대한 보장 기능이 없거나 특정 몇 가지 암에 대해서만 소액을 지급하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110대, 120대, 130대 이렇게 숫자가 커 보이지만 결국 약관에 정의된 특정 질환들만 열거식으로 보장하기 때문에 실제 체감하는 보장 범위는 매우 좁을 수밖에 없고요. 질병 수술비의 경우 가입금액 한도가 30만 원에서 50만 원 수준으로 낮은 데 반해 보험료 효율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보험을 가입하는 목적 자체가 큰 위험을 대비하기 위함이지 자잘한 위험을 대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같이 준비하시면 좋은 게 뇌혈관 허혈성 수술비입니다. 심장 수술이 과거에는 3,290만 원을 되던 시기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4,136만 원까지 올라온 모습이고요. 뇌기저부 수술도 2천만 원 안 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2,147만 원이 넘어가고요. 스텐트 삽입술도 1,055만 원이 되었던 시기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1,218만 원이 넘어가는 실정입니다. 협착된 부위에 혈류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풍선 확장술을 하고 혈전으로 혈관 흐름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금속 스텐트를 삽입해서 이를 예방하는데요. 스텐트 삽입술의 경우 다시 막힐 가능성이 존재하다 보니 수명이 5년에 85%고요. 그래서 여러 번 수술을 해도 보장 가능한
뇌심장 수술비를 같이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자잘한 특약들 구성하지 마시고요. 1, 5종 수술비와 뇌심장 수술비를 핵심적으로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다음은 배상 책임 특약인데요. 우리 자전거 타는 분들 정말 많죠. 한강 가서 신나게 달리다가 실수로 행인이랑 부딪히거나 주차된 외제차라도 긁는 날에는 진짜 눈앞이 캄캄해지는데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담보가 있으면 그런 대인, 대물 사고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집 귀염둥이 강아지가 산책 나갔다가 흥분해서 지나가는 사람을 살짝 물었다거나 상처를 냈다거나 다 보상 가능하고요. 우리 아이들이 이웃집 놀러 갔다가 뛰어놀면서 비싼 TV를 깨트렸다, 부셨다. 이럴 때도 부모님들 등골 안 휘게 도와주는 게 바로 이 특약입니다. 직장인분들 점심 먹고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다가 실수로 옆 사람 노트북이나 최신형 스마트폰에 샷 추가한 커피를 쏟았다고 상상해 보세요. 진짜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혹은 뜨거운 커피를 사람 몸에 쏟아서 화상이라도 입히면 합의금의 치료비에 장난 아니거든요. 또 아랫집에 누수 피해를 줬다든지 이런 경우도 다 보상하니까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은 꼭 같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핵심 내용을 알아봤는데 남들보다 저렴하게 준비 가능한 꿀팁도 알아봐야겠죠. 먼저 첫 번째 꿀팁부터 풀겠습니다. 표준형 말고 무해지형으로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50% 해야 환급금 지급형이라고도 하는데 오늘 내용 참고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해지하실 일이 없겠죠. 기본형은 4,351만 원 정도일 때 무해지형은 3,263만 원 정도로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가입하신 보험이라면 어차피 해지할 일이 없는데 환급금 받을 생각으로 1,088만 원 이상 비싸게 가입할 필요가 없죠. 불필요한 환급금 없애시고 저렴하게 가입 가능한 무해지형 보험으로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기본형으로 해도 만기의 환급금이 0원인 건 동일하고요. 그리고 다음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인데요. 3만 원대로 가입한 갱신형이 나중에 60대, 70대, 80대가 되었을 때 얼마를 낸다. 정확한 안내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 여쭤보면 모른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저렴하니까 좋다. 좋아하실 일이 아니고요. 30세 남성 기준 35,830원 하는 보험이 60세 때는 38만 8,678원, 70세 때는 92만 8,185원, 80세 때는 136만 7,508원, 90세 때는 226만 9,420원이 됩니다. 100세까지 총 납입료는 6억이 넘어가죠. 그냥 처음부터 비갱신형으로 잘 가입을 하셨다면 총 납입료는 약 3천만 원대로 끝나는 건데 당장 저렴하다고 해서 갱신형으로 가입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일이 생기는 거고요. 메인 보험은 꼭 비갱신형으로 가입하자. 이 내용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보험료 내는 기간 설정하실 때 20년 납이 아니라 25년, 심지어 30년까지도 고민을 하시는데요.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딱 잘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년 납은 총 납입료 500만 원 이상 더 내야 하고요. 다들 집 살 때 대출 받아보셔서 잘 아시죠? 상환 기간을 40년, 50년 이렇게 길게 잡으면 매달 내는 돈은 적어 보여도 나중에 따져보면요. 은행에 내는 이자가 더 크다는 거 다들 알잖아요. 보험도 똑같습니다. 내는 기간을 길게 늘리면 늘릴수록 결국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전체 보험료 총액은 훨씬 커지기 마련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죠. 부동산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이 오르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운 좋으면 내가 빌린 돈을 다 갚고도 남을 만큼 집값이 껑충 뛰어서 시세 차익 보고 기분 좋게 나올 수 있죠. 근데 보험은 어떤가요?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내 보험 증권 가치가 올랐으니까 남한테 비싸게 팔 수 있나요? 아니죠. 보험은 어디까지나 나중에 생길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해서 미리 지불하는 소비 지출일 뿐입니다. 이건 저축도 아니고 재테크 상품도 아니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되고요. 그러니 짧고 굵게 내시는 방향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보험 만기가 100세이신가요? 아니면 110세이신가요? 아니면
종신형이신가요? 혹시 여기에 해당하신다면 보험 가입 잘못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 자료로 보시다시피 2060년까지 남녀 평균 수명은 89.8세이고요. 2072년이 되어도 90세를 간신히 넘어가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뿐만 아니라 지금의 1억의 가치와 40년 뒤, 50년 뒤 1억이 똑같은 가치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최근 약 30년간의 평균 물가 상승률은 2.9%였습니다. 그럼 2.9%로 계산했을 때 현재 1억의 가치가 30년 뒤에는 얼마가 될까요? 30년 뒤엔 4,241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고요. 40년 뒤엔 약 3,187만 원, 60년 뒤 약 1,807만 원, 70년 뒤에는 약 1,351만 원, 100년 뒤에는 약 573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30대, 40대인 사람이 만기를 100세니 110세니 종신형이니 길게 늘려서 가입을 해봤자 어차피 그땐 화폐 가치 다 떨어지고 나서 받는 건데, 그러니까 80세, 90세 만기 등으로 하셔도 충분하고 90세 이후 보장이 되냐 안 되냐에 큰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설계는 어떻게 하셔야 하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암 진단비 5천만 원, 유사암 1천만 원,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 수술비, 암치료비, 1-5종 수술비, 배상 책임 및 가성비 특약까지 이렇게 알차게 100점 설계안을 구성하셔도 40세까지는 10만 원 초반으로 준비 가능한 내용들입니다. 여성 기준일 때는 10살은 46,940원, 20세 기준 61,940원, 30세 기준 81,020원, 40세 기준 10610원, 50세 기준 114,270원 밖에 안 하고요. 보험료 30만원, 40만원, 50만원 이렇게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죠. 여기서 나의 건강 상황과 가족력, 경제 능력에 따라서 3대 진단비 금액을 더 올리느냐, 내리느냐, 부족한 부분을 보완만 하느냐 이런 차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진짜 보험 전문가를 잘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정기보험인데요. 정해진 기간 동안 보장받는 정기보험이 결혼을 안 하셨거나 결혼 계획이 없거나 자녀 계획이 없으신 분들은 이 내용을 안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집안의 가장이 사망했을 때 재정적 리스크가 언제 오죠? 자녀의 성장기 때 오죠. 남겨질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 준비하는 게 사망보험인 겁니다. 20년 납 20년 만기 정기보험 40세 여성 기준 11,600원, 40세 남성 24,100원으로 사망금 1억을 대비 가능한데요. 자녀가 7살일 때 가입하시면 자녀가 27살 될 때까지 사망 1억 원 대비가 가능하죠. 그리고 자녀가 성인이 되면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 자녀가 성인인데 가장이 사망했다고 경제적 위험이 올까요? 안 오죠. 본인 스스로 밥벌이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비싸게 종신보험을 가입할 게 아니라 정기보험으로 남겨질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 준비하는 겁니다. 당연히 사망금은 자녀가 없고 자녀 계획이 없는 분들한테는 필요 없는 보험이죠. 다들 보험 가입하실 때 이것저것 넣고 싶은 게 참 많으시죠. 수술비부터 시작해서 입원 일당 골절, 화상, 요즘 유행하는 산정특례 통합암, 자잘한 태가까지 정말 많죠. 그런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부수적인 것들 하나하나 다 챙기실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든든하게 가지고 있는 실비보험 하나만으로도 웬만한 병원비, 수술비는 거의 해결이 되기 때문이죠. 진짜 무서운 건 나중에 큰 병에 걸려서 장기적으로 요양을 하거나 생활비가 끊기는 등의 소득 상실 리스크에 대한 거는 제가 두 번째로 강조하는 3대 질병 진단비로 묶은 종합보험으로 꽉 잡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가장이 일찍 세상을 떠날 때 남겨진 가족들이 걱정된다면 딱 정해진 기간만 보장받는 가성비 좋은 정기보험 하나면 충분합니다. 노후 준비도 마찬가지고요. 오래 사는 게 리스크가 되지 않으려고 한다면은 보험에 돈을 쏟아 부을 게 아니고요. 국민연금 더 내시거나 부동산, 월세, 수익을 만드시거나 배당주나 ETF 같은 똑똑한 투자로 대비하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개인연금을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방법도 있죠. 이렇게 방법은 무궁무진하고요. 정리하자면 실비랑 3대 진단비 위주인 종합보험만 있어도 충분한데 여기에 간병비, 치매, 치아, 상해, 종신보험까지 모든 걸 다 챙기려는 것은 본인 욕심입니다. 보험은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 최소한의 안전장치여야 하거든요. 이렇게만 해도 매달 나가는 불필요한 고정 지출이 확 줄어들 텐데 그 아낀 돈으로 나중에 진짜 아플 때 보태 쓰시거나 건강하다면 차곡차곡 모아서 재테크를 하시는 게 효율적이고 내가 마치 1%의 확률에 당첨이 돼서 모든 보험금을 다 받을 거라는 착각은 그만하셔야 됩니다. 저처럼 진짜 보험을 잘하는 보험 전문가는 오히려 보험을 적게 내고요. 몰라서 이것저것 많이 가입하는 거지 알면 알수록 보험을 절대 그렇게 많이 가입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아시죠? 산정 특례부터 시작해서 본인 부담 상한제, 재난적 의료비 지원까지 나라에서 해주는 혜택이 정말 많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도 잘 갖춰져 있고요. 이러한 국가 혜택은 제가 영상 많이 올려놨으니까 꼭 봐주시고요. 그러니 정말 내 인생이 뿌리째 흔들릴 정도의 큰 위기만 딱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살면서 돈 들어갈 곳이 보험 말고도 정말 많죠. 보험은 저축, 재테크가 아니라 그냥 사라지는 비용이고 위험에 대비하는 지출일 뿐이고요. 그러니 과하게 돈을 묶어둘 필요가 없다는 거죠.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보험 가입하실 때 가장 유리한 판단을 하실 수 있게 30여 개가 넘는 모든 보험사의 상품을 꼼꼼하게 비교하고 약관까지 싹 다 분석해드리고요. 지금 내 보험이 잘 되어 있는지 궁금하거나 체계적인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창에 상담 신청 링크를 클릭해서 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